네, 이철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그 베트남 가서 그 롯데마트하고 MOU 체결하고 오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신 소감이 어때요? 저희들은 이제 그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미국, 중국, 일본 위주의 어떤 정책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동남아 쪽에 많은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그 시장이 그 동남아 베트남의 경우는 동남아 10개국의 하나의 중심 국가가 될 그가 있는 상태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동남아 쪽으로 연계되는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은 확실히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셔서 그 농수산물 그 우리가 샤인머스켓하고 예. 사과, 예. 가몽하고 몇 가지 품목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넣는 겁니다. 예. 거기 뭐 1kg에 뭐 한 5만 원 정도 그죠? 예, 사인이 5만 원짜리 1kg에 5만 원. 5만 원 또 나오고 또 2만짜리도 예. 이렇게 진일 때가 있고 하던데 그런 가격은 우리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져가서 그 가져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여수는 그렇게 뭐 3만 원에 사가더라도 그것은 5만 원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키로에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이제 예전에는 1kg에 2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12,000-13,000원 정도 떨어져가 지금 안 그래도 샤인이 부숙 이렇게 후숙을 제대로 안 했는 게 나가면서 좀 원래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2kg에 만 얼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품질에 좀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는 2kg에 4만 원도 하고 3만 원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3만 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이제 2kg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만 원 예? 그게 한 통계상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농가의 문제, 농가가 추석이 원래 빠름에 따라서 농가가 덜 익은 걸 내는 부분. 두 번째는 유통업체들이 이제 이 적정량을 달아야 되는데 좀 더 크무기를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막과는 상관없이 좀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이런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강하게 작용을 했고 또 뭐 책임의 어떤 그런 문제로 따진다면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앞으로 그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12월 초에 그 농업기술은 포도수출조합,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샤인머스켓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간담회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농가에서 이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할 때 당도 측정계 예. 또 지원 창고 예. 지원을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그걸 뭐 제대로 안 지키고 예. 제대로 노력 안 하고 그죠? 예. 농민들도 문제입니다. 날로 예. 먹으려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참 베트남 가보시고 이래 그걸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농협에서 APC를 짓겠다고 진흥지역 허가 신청 들어왔었죠, 그죠? 예, 예. 그때 그 사업 반려인원이 뭡니까? 이게 그 농업진흥지역에 우리 진흥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진흥지역에 이제 그 농지 보전의 어떤 가치를 따져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려인원이 예. 그 전에 허가 불을 했는데 재신청을 했다. 이 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격이 따라갖고 그걸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아니십니까?
예, 뭐 하여튼 진흥 지역의 어떤 그 농업용 시설 설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딱 뭐 이렇게 정답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장님.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허가 신청 진흥 지역 허가 신청 들었는데 반려된 건수 예. 그걸 자료 좀 주시고 예. 이게 포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농협에서 그걸 할 때는 수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규격화를 만들 때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반려시기 논의니 그런데 3,100만 이하는 시군 허가 사항이고 예. 3,000 이상은 3천에서 만까지는 예, 도 도과하고요. 허가 사항이죠, 그죠? 예. 그래 요 평수가 3,600평입니다, 그죠? 3,600평방 미터입니다, 그죠? 예. 그 1,000평이 좀 더 되는데 시에서는 3,000평까지 허가를 해주겠다. 예. 자, 도에서 그럼 3,600평방 미터를 불을 하고 시에서는 3,000을 허가를 해주고 이게 정책적으로 맞다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정답은 없는 부분인데 이제 간혹 그런 어떤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흥 지역은 사실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는 땅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흥 지역은 가급적 지키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 주변에 이렇게 중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인근에서 붙어서 이제 이렇게 기계화하는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게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중간에 하는 경우 시군에서 이렇게 자기 본인의 면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딱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량 농지 잠식도 좀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농협에서 하는 복숭아, 대추, 에피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죠? 예. 이제 포도도 이제 가행 생산이 많이 늘었다 보니까 샤인머스까지 수출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에피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우리가 3,100만 거기에서 이제 초과되는 부분 많은 양도 아니에요. 600만 미터입니다, 그죠? 이걸 불을 하고 시에서는 3,100m로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사업 성격에 따라 갖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농협이 APC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는 전체가 진흥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한 5, 6천 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전부 진흥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진흥 지역은 허가를 해줬었고 지금 현재 한 1,000평 정도는 또 이렇게 또 그걸 하고 물론 이게 길을 걷는다 하는 그것도 있는데 농협에서 물론 하고 있는 쪽에 그걸 하면은 좋아요. 예,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진흥 지역을 협의를 할 때 보면 가급적 이 부분은 중앙에서 들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야기를 사전 협의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땅값의 문제이죠, 지가에. 그래서 이쪽은 이 경우는 땅값 문제가 아니고 예.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하고 그게 안 돼 갖고 그래 됐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제 지역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우리 할 때 농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게 한 개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농지를 보존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원칙의 어떤 부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쪽에 한 군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군마다 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보존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좀 보존 훼손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이제 농민들이 어떤 이제 편의성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소득으로 봐가지고는 그 지역 장소가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신경 기해 주시고 좀
뭐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좀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갖고 이 사업이 꼭 해야겠다. 농업을 위해서. 그러면 좀 더 그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뭐 무조건 우량농지 잠식 이런 취지로 접근하시면은 어차피 불가능해요, 그죠? 안 돼요. 앞으로 검토를 좀 잘 하셔갖고 그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사입니다. 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철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 후계 농업인이 몇 명이죠? 선정된 사람이? 전체 인원 90 아니 1980년부터 이야기 말씀입니까? 예, 전체. 이게 지금 2018년부터는 후계 농업인하고 청년 농업인이 분리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후계 농업인 전체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 2만 지금 회원 수가 한농년 회원 수가 2만 4천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24,000명. 예. 그 뒤로 창업농이 또 선정이 많이 됐죠. 예, 2018년부터 예. 39세 미만 청년 장농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 2000년부터 이렇게 선정을 하고 지금 우리 그 이게 농업적인 후계 농업인은 육성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후계농 육성 조례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예. 시설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후계 농업인이 그 하다 보면 또 우수 후계 농업인 선정을 합니까? 예, 그게 지방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수 후계 농업인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우수계 농업인으로 해서 20 저희들 최대 그 금리 2억 원까지 저희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계농 5년 이상자 중에서 저희들 전국 250명 선인데 우리 도가 한 50명 선. 50명 정도 됩니까? 예, 예. 우수 후계 농업인이? 예, 40에서 50명 사이인데 2020년도에 48명, 한 5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매년? 예, 매년 50명. 매년 50명 정도 선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50명 정도 하면 많다, 그죠? 예. 그 선정할 때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후계농학과 5년 이상 예. 자들 중에서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참 국장님 생각에 예. 후계 농업인이 예.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후계농의 역할이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뭐 가장 그 농업의 주축이 그래도 후계농업인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그래도 후계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의 주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 참 우리 지사님이야 또 우리 앞으로 이제 지주제로 이제 가겠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이 후계 농업인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후계 농업인들이 사기가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청년농하고 예. 50세 미만 후계농업인과 39세 미만 청년농으로 분리되면서 좀 더 젊은 청년들이 이제 후계농에 가입이 안 되는 어떤 시구는 가입이 돼 있고 어떤 시구는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후계농업인들한테는 청년 창농농업인도 같이 좀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조금 독려를 하고 서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려 하니까 예. 자 39세 이하니까 부모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후계 농업인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거기 들어갔어. 그 단체에 들어갔어. 뭘 하겠네, 뭘 배우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자리에도 보면은 그 우리 농수산위원 중에도 5분이 후계 농업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후계 농업인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참 방법을 모색할 때가 안 됐나. 예, 뭐 우리 경북 농업이 내 농도 하면서 그죠? 농도 우리 경북 농업을 살리려면은 이 단체를 또 이런 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저희들은 늘 뭐 동반자 같이 이 정책을 이렇게 뭐 수립하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동반자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후계 농업인이 우리 농업 외산 편성할 때도 관여를 했었어요, 그죠? 중앙연합회 같은 경우는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련 단체 예산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협의를 좀 하고요. 아니요, 저는 농림부하고도 예, 일반 그걸 같이 예, 심의위원회 논의했었어요. 농림심의위원회 한농연 후계 농업인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할 때는 그 예산하고 할 때 같이 이렇게 매년 또 예산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의회 통과되고 나면 또 그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농업이 잘 되고 있는 나라 그 프랑스 같은데 네. 농업회의소 예, 농업인회 있어요. 그건 활성화 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도 나라는. 예, 도내에도 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 또 몇 군데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되는 것도 예. 우리가 좀 더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예. 장려도 해야 되고. 그냥 그 막말로 큰 집이 잘 살아야 돼요. 농업 경영이 큰 집이에요. 그죠? 농업 단체 중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큰 집이 잘 살아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런 농업 경영인들이 또 선도적으로 잘 나가야 농업이 발전이 돼요. 예, 뭐 저희들 같이 늘 뭐 하여튼 뭐 회의대에도 매번 참석하고 뭐 전환위원회든 식품혁신위원회든 웬만한 위원회는 다 한농연 우리 후계농업인 대표가 참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예. 어떤 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하면은 농경인 후계 농업인이 그 품목단체보다 못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품목단체보다 못하다 하는 이야기는 품목단체는 지금 지원을 해줘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지원이 나오니까 그 품목단체는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후계 농업인들은 정체가 돼야 되죠. 옛날에 그 선정 당시에 받았던 그 정책 자금 그게 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품목단체도 사실상 뭐 특별히 따로 그 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 이제 후계농업인들이 또 많은 품목단체에도 가입이 돼 있고 정책적인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지역에서 그래도 후계농업인들이 현재 농촌 지역에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 그분들이 이제 이 뭐 모든 어떤 그래도 정부의 어떤 사업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이든 이런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특별히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술원에는 그 농촌 지도자 생활 예. 개선에 예, 예, 4H 예, 그 학습 단체 그죠? 예. 우리 농업 단체는 또 우리 그또 한농연, 예. 한연농,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살전업농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업연합회,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한우, 양돈, 뭐 쭉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이제 이 단체 이 품목별로 그렇죠. 예, 그렇게 단체니까 예,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그걸 해서 우리 진짜 농업 발전이 어디든지 그 농업이 발전하려면은 단체가 잘 돼야 돼 단체가. 예, 그럼 단체 육성법도 좀 더 그걸 검토를 하셔갖고 예,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예,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농수산국에서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뭐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면밀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영 이사입니다. 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